네, 안녕하세요. 네, 이너소셜랩 인스비 TV 다섯 번째 우리 어,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모셨는데 우리 신지연 웰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로 맞춤형 정책 추천 신청 서비스의 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인스비 TV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서진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진석입니다. ESG 거버넌스, ESG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세 꼭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꼭지는 제가 ESG 위원회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서진석 위원님께서 ESG에서 가장 중요한 ESG의 내재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8시 한 10분 정도부터는 우리 웰로의 그 우리 신지연 이사님께서 신지연 저자라고 하셔야 돼요. 네, 신지연 저자님께서 ESG 한 권으로 끝내는 ESG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지수 잘 올려주고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 거버넌스, ESG 위원회 꼭 만들어 하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계속 지금 지배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버넌스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거버넌스에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야, 저 신문에서 언론에서 왜 자꾸 ESG에서 G를 거버넌스 지배구조라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배구조는 아니죠. 거버넌스와 지배구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해석하는 것은 CSR을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CSR이 사회공헌이 아니었어! 라고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앞에 있던 우리 인스비 TV를 쭉 보시면 CSR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칭하는 말로 우리 기업의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경제적 책임들을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CSR을 사회공헌으로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그래서 거버넌스는 지배구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거버넌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한국 거버넌스 학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미 정의된 바가 있다. 그래서 학술적 정의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 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정 형태. 이게 93년에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아예 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조직 또는 서로 간에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여러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 거버넌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플하게 다듬은 정의가 있는데, 조직의 집단적 활동을 이끌고 제약하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 과정과 제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업으로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업의 집단적 활동, 즉 ESG 경영,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가치만큼이나 균형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영을 이끌고 제약하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 과정과 제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배구조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이제 지속가능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실행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ISO 26000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ISO 26000은 아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행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거버넌스를 조직이 이걸 기업으로 바꿀 수 있겠죠. 기업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사회는 거버넌스는 이사회와 같은 특정한 조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직 전체 구성원이 체득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원칙, 체계, 방식, 관행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하는, 당연한 거죠. 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하긴 한다. 대신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조직 거버넌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조직 관행을 통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리더십 자체가 거버넌스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이제 경우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CEO보다 훨씬 더 권한이 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이사회를 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사회보다는 CEO나 또는 오너, 이 대표 이사들의 권한이 이사회보다는 좀 더 강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G 경영에 대해서 이사회보다는 이 대표 또는 오너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IS 26000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을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는 기업 거버넌스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배구조 또한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IS 26000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사회 환경적 책임을 의사결정과 실행에 통합하는 것. 뭐 이상적인 얘기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버넌스는 단순히 지배구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나 환경 경영을 어떻게 더 잘하기 위한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원칙과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에 통합하는 과정 자체 이 모든 것을 거버넌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 해야 할 과제는 1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첫 번째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갑자기 왜 ESG 얘기하다가 지속 가능한 발전 얘기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제 ESG만 계속 신문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ESG와 지속 가능 발전을 잘 연결을 잘 못 시키시는데 결국 ESG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 사회 공동체와 지구 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이 지속 가능 경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직의 의지를 표명하는 성명, 목표, 전략 및 세부 목표를 개발해서 이것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할 때 우리가 성명과 목표과 전략 및 세부 목표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아마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의 평가를 받으시는 기업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환경이나 사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너네 기업이 환경과 사회 가치에 대해서 어떤 목표나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세우고 외부에 표명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고위 관리자, 지도층의 역할과 책임, 즉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C 레벨의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 어떤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실무에 통합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이사회에서만 끝내고 ESG 위원회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도 즉 회사의 가장 대표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단에 이 신입 직원들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협력하는 협력회사들까지 모두 이런 환경과 사회 가치에 대해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무에 통합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네 번째는 이게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 비재무적 인센티브 제도.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는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더블 버텀 라인이라고 해서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를 모두 다 지금 KPI에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 몇몇 주요 기업들이 이 KPI에 ESG를 포함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좋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ESG는 무슨 말로만 하시는 이제 회사들도 꽤 있죠.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 발전을 한다든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설비를 바꾼다든지 또는 그런 직원들의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위해서 근무 안전 설비를 한다든지 또는 협력업체들이 더 좋은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에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원가를 반영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자원 재무적인 비재무적인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 해야 할 ISO에서 요구하는 13가지 과제 중에 5가지였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성이 낮은 그룹, 우리 특히 뭐 여성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다민족 아직 사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종 및 소수민족 그룹 등이 조직의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촉진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뭐 왜 그 회사의 임원들의 여성 임원들의 비율을 자꾸 외부에서 평가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표성이 낮은 그룹들에 대한 고위직에 대한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기업은 실제로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50대 50으로 이렇게 있는데 기업 내에서는 늘 언제나 남성이 이렇게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다양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공평성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어긋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번째가 저는 되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데요. 현실의 당면한 필요, 즉 이제 저희도 이제 기업을 가서 ESG를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아니 현실의 지금 문제는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기업이 재무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이런 걸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의 당면한 필요 및 미래 세대의 필요, 즉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업이 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세대라고 하면 대략 한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그런 미래 세대의 필요를 포함하여 그다음에 조직과 우리 회사와 그다음에 조직의 이해관계자, 즉 우리의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런 4가지 현재의 필요, 미래의 필요, 우리의 조직 그리고 우리의 조직의 이해관계자 이 4가지의 필요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의 그 블로그의 이름이 밸런스드 CSR and ESG. 여기서 또 이렇게 훌륭한 이름이 나왔다. 이 ISO 거버넌스에서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아무튼 8번째가 뭐냐면 이해관계자와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충돌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최대한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고 또 이해관계자 경영인데 그러려면 단방향적으로 일방향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시에 구성원의 다양성을 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번째는 조직 구성원을 대신해 의사결정, 이제 이사회인 거죠. 이사회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책임, 역량, 다양성, 수준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이사회가 그냥 대표나 오너를 대신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하는 그런 뭐 이사회 자체가 주주를 대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사회가 구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또 11번째에 보면 우리 의사결정이 즉 거버넌스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정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연례 보고서를 나게 되는데 그 연례 보고서에 보면 이사회의 주요 안건이나 기록 사항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사회에서 재무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은 비즈니스에 대한 의사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부분, ESG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잘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12번째를 보면 조직의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3번째는 이런 지속가능 경영 또는 사회책임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 이사회에 그냥 여성 이사 그냥 모집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시면 너무 짧은 생각.
이 앞서 말한 이 13가지의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 2010년에 나온 벌써 12년, 13년 된 IS 26000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ESG를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출발점을 IS 26000으로 잡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으로 내려와서 미국의 그 소사이어티 포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하는 아예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제 그 거버넌스 협회가 이렇게 1946년부터 오랫동안인데 여기서 좋은 거버넌스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커다란 그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구조 1, 이것도 뭐 IS 26000과 거의 비슷한데요. 기업의 목적, 비전, 미션 전략이 공유와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좋은 경영, 뭐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좋은 비전을 설정하면 그것이 그냥 회사의 박제처럼 또는 뭐 그림처럼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 사업과 우리 이해관계자에게 공유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 2는 구조 1, 즉 목적, 비전, 미션 전략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런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사회이사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 제도가 IMF 때를 거치면서 보다 더 공정한 기업의 지배 구조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회이사 제도가 이제 의무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는 사회이사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당연히 그런 가치와 윤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구조 1, 2, 3 기본적인 구조 1, 2, 3을 규정하는 원칙과 규정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속가능 경영 원칙 또는 지속가능 경영 코드 오브 컨덕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 5는 구조 1, 2, 3, 4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외부 감시 통제 체제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 모니터링 된다라고 하면 위험과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의 리스크, 내부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했을 때의 성과를 잘 보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구조 일곱 번째는 당연히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돼야 되고 구조 여덟 번째는 이해관계자. 여기에서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주주, 고객, 공급자, 경쟁자, 투자자,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산업계, 정부 등 이게 맨 바깥쪽에 있는 원에 있는 이 구성들이 이해관계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통하고 참여와 실행을 해야 된다. 구조 아홉 번째 이게 가운데에 있는 9번인데요. 9번이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아홉 번째가 가운데가 뭐냐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앤드 인플로이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거버넌스의 완성은 결국 구성원의 내재화 및 구성원을 통한 거버넌스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다. ESG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SG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지속가능 경영을 잘한다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당연히 물어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렇게 참고하는 자료는 우리 이제 코퍼레이트 지속가능 CSR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고하는 이제 글로벌 스캔 앤 서스테너블 서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나이츠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WSJ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이 중에 기업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 글로벌 스캔 같은 경우는 순서가 유니레버, 파타고니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코퍼레이트 나이츠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그 다음에 그 오스테드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SJ,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소니, 필립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회사들의 ESG 위원회가 있나요?라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니까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도 ESG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ESG 커미트가 어떻게 생각해? ESG 커미트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해하는 건 아니 그 회사는 지금 ESG에 대한 투자나 펀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ESG가 뭐 CSR도 지속 가능 경영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CSR 위원회라고 하든지 지속 가능 경영 위원회라고 하든지 왜 ESG 위원회라고 해? 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 있는 인스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좀 ESG를 지속 가능 경영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ESG를 투자나 그다음에 이 평가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 업계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ESG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범용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레버 같은 경우도 뭐 ESG 위원회는 없지만 CSR 위원회가 있고요. CSR 위원회 아래에 이렇게 CSO라고 해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웰로의 우리 신지연 이사님이 바로 CSO인데 이 레베카 마못이라고 하는 우리 CSO가 있는데 제가 밑에 보시면 2019년에 그 유니레버 본사를 방문했었는데 레베카 마못과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걸 자랑질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유니레버도 갔다 온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CSO 밑에 CSR 여기는 이제 ES라는 표현을 알고 CSR 부분이라고 하는데 CSR 파트가 있고 거기에 전체적 유니레버에서는 유니레버 지속가능 경영을 USLP라고 해서 유니레버 서스테이블 리빙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매니지먼트 하는 곳, 그 다음에 공급 사실만 관리,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CSR과 R&D하고 리포트를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사회 같은 경우도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유니레버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영국 사람을 비롯해서 지금 특히나 우리 그 나라의 우리나라 출신이시죠?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문영미 하버드대 교수님이 사회이사의 대표 겸 이제 회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유니레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 유니레버 이사회 그렇다. 그래서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공개 대응을 보면 유니레버가 USLP 즉 지속가능 경영 목표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로 목표를 정했는데 이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 이거 이사회에서 실무부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보고해라 이런 내용들을 USLP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실제적으로 환경과 사회가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ESG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ESG 위원회들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ESG 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의 이런 ESG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계속 의사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ESG 위원회를 만들어 말어 대답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SG 위원회, ESG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과 실행에서 환경,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한 의사결정과 실행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ESG 위원회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ESG 위원회를 만들면 ESG 평가가 올라간다는데요? 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 머리 위에 있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많이 있는 풍경이죠. 러닝머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책꽂이에 쌓여 있는 토익 책.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뭐 러닝머신 산다고 해서 토익 책 많이 산다고 해서 영어 잘하고 그다음에 운동 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ESG 위원회 만든다고 ESG 실행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